흐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것이 내 혈액의 정체다. 세 가지 체액이 내 몸을 살린다. 가타이라 에츠코 지음. 이 책은 일본의 안마사, 짭사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혈액이나 림프액에 대해서 다루는 서적은 제법 많으나 뇌척수의 흐름의 도움이나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만성통증과 만성피로의 원인을 체액의 관점에서 풀어낸 흥미로운 건강서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혈액 외에도 림프액과 뇌척수액이 있고 이것이 잘 순환해야 면역체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만성적인 어깨결림과 요통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작가는 하루 3분 누워서 하는 꼼지락 체조와 심호흡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한다. 체액이란 무엇인가? 몸속에 있는 액체를 모두 일컬어 하는 말이다. 인체의 약 70%는 체액이라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모두 알지만 그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막힌다.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다. 체액은 크게 혈액, 림프액과 뇌척수액이 있다. 우리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다. 혈액은 온몸의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낸다. 사람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 13분의 1이고 남성은 약 8%, 여성은 약 7%이다. 체중이 70kg이라면 약 5kg이 혈액인 셈이다. 성인의 피는 흉골, 조골, 척추, 골반 등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골반을 구성하는 엉덩뼈에는 조혈세포가 많아서 혈액 절반 이상이 엉덩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인 동맥은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해주지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인 정맥에는 펌프가 없다. 그렇다면 혈액은 어떻게 심장으로 돌아갈까? 정맥의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장단지의 근육이다. 또한 장단지 근육의 대부분은 발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바닥의 근육 운동도 중요하다. 결국 혈액순환의 핵심은 장단지부터 발바닥까지에 있다.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관절은 한자로 관계할 관에 마디 절을 쓴다. 몸의 각 부위가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경계로 체액 입장에서는 통과해야 하는 관문 같은 곳이다. 관문을 지나지 못하면 내부 장기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 관문에 림프샘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림프샘은 림프액에 섞여 들어온 바이러스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곳이다. 림프액은 혈액과 마찬가지로 몸속 노폐물에 회수를 운반하는데 쓰레기의 크기가 크다는 차이점이 있다. 림프모세관의 막은 투과성이 매우 커서 박테리아 등의 병원체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림프모세관이 유해물질 전용 통로인 이유가 그것이다. 노폐물이 림프액 속에 축적되면 노폐물의 독소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개개의 세포는 영양실조 상태가 된다. 치우지 못한 노폐물이 쌓여서 막혀버린 배수구를 연상하면 된다. 싱크대에 배수구가 일주일, 2주일이나 막혀 있다고 생각해보자. 고인물은 점점 지저분해진다. 이 상태를 악액질이라고 한다. 악액질은 암 환자의 사망 원인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세포가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는 것이다. 반대로 세포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제거되면 그 세포는 건강하게 유지된다. 림프샘은 몸 전체에 800곳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빗장뼈 위쪽 목 부분과 겨드랑이, 서해부, 무릎 뒤쪽에는 큰 림프샘이 있다. 문제는 림프액에는 심장처럼 펌프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펌프가 없기 때문에 림프액은 천천히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인위적으로 림프액을 조절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심호흡을 함으로써 림프액이 잘 순환하도록 도울 수는 있다. 뇌척수액은 머리뼈와 척추 안에 있는 체액으로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뇌 속을 순환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뇌척수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력이 없고 늘 나른하고 몸이 무거운 증상이 나타난다. 체액이 흐르는 수로가 막혀 흐름이 나빠진 상태를 우리는 피로하다 라고 느끼게 되고 수로에 물이 오염물질로 질척질척한 응고 상태가 되면 어깨결림 등이 나타나게 된다. 몸이 늘 뻐근하고 무릎 뒤나 겨드랑이 쪽에 응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 질척해진 물이 통로에 들러붙어 흐름을 막는 상태가 되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상태의 몸은 야간통과 요통,
오십견 등 상시적인 통증과 결림에 시달리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체액을 생성하고 제대로 순환시킬 수 있을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 그냥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을 섭취해야 한다. 살아있는 물이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물이다. 오이나 토마토, 양배추 등은 수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선한 채소를 이용한 수분을 섭취하자. 정맥의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장단지의 근육이다. 또 장단지 근육의 대부분은 발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발바닥의 근육 운동도 중요하다. 결국 혈액순환의 핵심은 장단지 발바닥까지에 있다.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다. 운동을 통해 장단지와 발바닥 근육이 수축하면 근육 사이에 끼어 있는 정맥은 발에 밟힌 호스처럼 압력을 받게 된다. 그 힘에 의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혈액은 3개월, 뼈는 11개월이면 완전히 새롭게 교체된다. 혈액의 붉은 성분인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이므로 혈액의 교체 주기 역시 3개월이다. 혈액의 붉은 성분인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이므로 혈액의 교체 주기 역시 3개월이다. 그래서 2, 3개월이 다이어트나 체질 개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뼈도 1년이면 전부 교체된다. 꼼지락 체조와 심호흡. 림프액의 포인트인 쇄골과 겨드랑이 그리고 서해부를 자주 두드려주고 마사지해주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겨드랑이를 두드렸을 때 아프다면 뭉쳐서 독소가 쌓여 있다는 증거이다. 순환운동과 겨드랑이 마사지 등으로 림프순환이 촉진될 수 있다. 꼼지락 체조는 아주 쉽다. 말 그대로 누워서 꼼지락꼼지락만 하면 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그런데 그 효과는 놀랍다. 막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 림프액과 뇌척수액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몸의 각도를 유지해준다. 하루 3분 꼼지락 체조의 효과. 늘 무겁던 어깨 뭉침이 개선된다. 그렇다. 순환이 답이다. 심호흡과 갈비뼈. 심호흡과 체액순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횡격막을 사용해 심호흡을 하면 체액순환이 좋아진다. 횡격막이 머리 쪽으로 올라갈 때 숨을 깊게 뱉어내면 뇌척수액의 순환이 촉진된다. 반대로 횡격막이 다리 쪽으로 내려갈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뇌척수액이 생산된다. 약 20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뱉어 보자. 만약 어깨 부근이 결리거나 20초 동안 숨을 내뱉지 못한다면 위험신호다. 당신의 갈비뼈가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갈비뼈는 블라인드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며 그 아랫부분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횡격막도 따라 움직인다. 심호흡을 하려면 이 횡격막이 움직여야 한다. 갈비뼈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저절로 호흡이 얕아질 수밖에 없다. 심호흡을 실제로 하게 되면 혈액과 림프액이 원활히 순환한다. 결국 꼼지락 체조와 심호흡은 세 가지 체액을 모두 자극해서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전까지 정체되어 있던 림프액이나 혈액의 순환이 좋아지면 몸이 틀어짐도 바로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작고 소소해 보이지만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